안녕하세요, 마음찻집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관계에 위기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좋았던 게 싫어 보이기도 하고 되게 재밌었던 게 오히려 불편한 농담이나 저 사람은 왜 나에게 이렇게 거리를 두지 않고 나를 무시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럴 때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저 사람과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죠. 이때 내가 잘 판단을 내리면 좀 시간이 지난 뒤에 그때 헤어지기 정말 잘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새로운 삶의 장이 펼쳐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내가 만약 선택을 잘못하면 후회하게 되죠.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너무 그리운 나머지 다른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나를 자책하거나 혹은 반대로 나에게 이런 선택을 하게 한 상대를 원망하면서 비참한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별을 잘 선택해야 돼요. 세 가지 이별할 때 나타나는 징조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징조가 나타나면 이별을 해도 먼 훗날 내가 그때 그 선택을 잘했지라는 생각을 할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자, 첫 번째는 신체적 징조입니다. 우리가 사실 마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싫어도 좋다고 할 수 있고 불편해도 안 불편하다고 할 수 있는데 몸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별해야 될 때 우리 몸은 어떤 변화나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자, 너무 당연하게 일단 서로 간에 거리가 생기죠. 너무 당연했던 스킨십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심지어 몸이 다친다라는 표현을 하죠. 아픕니다. 이 사람이 내 손을 잡으면 끈적거리고 불쾌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나를 안으면 답답하고 뭔가 구속받는 느낌? 이런 스킨십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안전하다는 생각이 더 이상 안 들게 됩니다. 이 사람과 있을 때는 되게 편안하고 안전한 느낌이 들어요. 대부분 사귀다 보면. 그런데 어느 순간 불편함을 넘어서 이 사람과 같이 있는 게 뭔가 안전하지 않다. 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게 어떤 느낌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는 허물없이 하던 얘기도 이게 오히려 내 약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너무 많은 나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닐까라는 후회가 밀려오면서 자꾸 단속을 하게 됩니다. 말 단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점점 늘어나요. 각자만의 이야기가 늘어나는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징조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어요. 좋아졌다가 나빠질 수도 있는데 변하지 않는, 그리고 이거는 참 중요한 어떤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공포나 두려움, 불안을 담당하는 곳을 편도체라고 하는데 이 편도체의 반응이 우리의 얼굴 모양을 많이 결정지어요. 떠올려 보시면 우리 불안하거나 두려울 때 어떻게 되죠? 동공이 확장되고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눈 주위의 근육들이 경직돼요. 두려움을 우리의 얼굴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얼굴의 표정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라 고착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다른 경우인데 이 야구 선수들 있잖아요. 특히 투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한 팔로 공을 던지잖아요. 그게 굉장히 몸에는 스트레스가 됩니다. 나중에 이 스트레스를 계속 견뎌내잖아요. 그러면 왼쪽 손보다 만약 내가 오른쪽 손으로 공을 던진다면 오른쪽 손이 훨씬 더 길어져요. 그렇게 길게 변할 때까지 내가 계속 인내하고 참고 참았던 거죠.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악기를 다루는 방향으로 몸이 틀어져 버립니다. 그 틀어지는 과정이 몸한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죠.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틀어진 채로 안착이 돼요. 나중에는 내가 틀어진지도 모르고 어떤 고통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임계치를 넘어가면 그게 다 내 몸의 병으로 나타나요. 더 이상 팔을 쓸 수 없게 되고 허리가 만신창이가 되죠. 앉아있기도 힘들고 누워있기도 힘들게 됩니다. 그게 나의 만성 질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타이밍을 놓치면. 정신적인 에너지를 많이 쓰는 정치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굉장히 편안하고 순한 얼굴을 가졌던 사람이 정치계에 뛰어들고 나서 정말 앵그리버드처럼 바뀌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그 인계치를 넘은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자기가 버티지 못하고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정치가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뭔가 무리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내가 평소에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고함을 치는 게 정치인의 일상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고착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직업병처럼 관계에서도 이 어떻게 보면 파트너에 대한 직업병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는 이 사람한테 화가 나도 이 화를 풀 때가 있어요. 뭐 기쁜 일을 하고 즐거운 일을 하다 보면 다시 표정이 중화가 됩니다. 근데 이 중화를 뛰어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너무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계속 일어나서 평상시에도 계속 그 사람을 떠올리면 나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게 되고 뭐 이런 게 계속 이어지다 보면 더 이상 다른 상황들과 중화가 되지 않고 그 표정, 그 분노가 얼굴에 고착화가 되는 겁니다. 특히 어디서요? 눈 주위 근육들이 다 경직되고 미간 사이에 주름이 지고 특히 이 눈가 있잖아요. 눈가에 아주 그 뭔가 그 기분 나쁜 그런 주름이 져요. 웃었을 때 지는 주름이 아니라 되게 딱딱하고 냉정해 보이고 긴장돼 보이는. 언제나 이 사람은 뭔가 긴장된 상태인 거예요. 어떤 두려움 앞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버려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너 요즘에 안 좋은 일이 있어? 나 안 좋은 일 없는데 안 좋은 일 있어? 너 표정이 되게 안 좋아 보여. 어딜 가도 이런 소리를 들으면 마치 직업병처럼 그 표정이 내 얼굴에 각인돼 버린 겁니다. 이렇게까지 됐을 때는 회복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얼굴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반대로 아주 좋은 관계라면 얼굴이 아주 예뻐져요. 해맑아지고 맨날 웃고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니까요. 자, 두 번째가 이 심리적 징조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가능성이 있을 때는 상대를 이해하려고 해요. 수용하려고 하고 대화를 통해서 풀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 이해하는 대신 경멸하게 돼요. 경멸이 어떤 감정인지 아시나요? 굉장히 혐오스럽고 존재 자체가 끔찍한 건가요? 그렇죠.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내 무의식 속에서는 끔찍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길게 가지는 않아요. 길게 가지 않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 모든 감정이 사라지는 체념의 단계가 옵니다. 관심이 없어져요. 이 사람이 뭘 하든 그런가 보다. 어디 가자 그러면 가기는 해요. 헤어진 사이가 아니니까. 가는가 보다. 먹는가 보다. 그리고 계속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돈 쓰는 게 아까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뭘 좋은 걸 보면 같이 하려는 생각이 들죠.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하고 싶은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는 거죠. 무관심해져요. 감정이 식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동안의 정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헤어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심리적인 징후들이 보인다면 그러면서 얼굴이 계속 붓고 있어요. 이러면 사실 어느 정도 선을 넘은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큰 쐐기를 박는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앞에 두 개는 상대방이 그 분위기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뭐 열심히 잘 하려고 해요. 교감하려고 하고 말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 노력만큼 천천히 녹을 수 있어요. 바뀔 수 있는데 상대가 뭘 해도 바뀌지 않는 한 지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이거는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내 본질에 대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랑 있는데 나는 이 사람이랑 지금 뭘 하고 있지? 이게 내 삶인가? 이렇게 그냥 계속 가는 게 맞는 건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이 갑자기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내 내면에서 나에게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죠. 넌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네가 내일 죽을 때 지금의 삶이 맞아? 이렇게 가는 게 너의 행복이야? 너무 허무하지 않아?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내가 나에게 하게 되는 거죠. 집에 비유한다라면 이때가 바로 출가를 결심하게 되는 때입니다. 이건 이제 운명적인 인연이 끝난 순간이에요. 어떤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연사 하듯이 그 인연의 불꽃이 소멸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참 결정하기 힘든 경우예요. 상대방은 계속 너에게 잘해줘요. 그리고 같이 있으면 즐거워요. 즐겁기도 한데 어느 순간 그 즐거움 속에서 이게 뭐지? 나는 누구지? 나는 뭘 하고 있지? 라는 알 수 없는 본질에 대한 질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이 사람과 함께할 미래가 설계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게 일시적인 권태기일 수도 있잖아요. 나에게 어떤 원인이 있을 수도 있는.
이 신체화 증상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그 감정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거를 풀어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별의 징조, 첫 번째 징조로 뽑았고, 내가 경멸의 단계까지 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사람이 정말 큰 잘못을 누적해서 하지 않는 이상, 왜냐면 좋아서 만났기 때문에 그래도 교감하고 싶고 공감하고 싶고 이해하고 싶죠. 이 모든 걸 다 꺾을 만큼 뭔가 악한 감정, 불편한 감정이 나도 모르게 신압으로 쌓인 거예요.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사람에 대한 무관심까지 갔을 때는 사실 굉장히 돌이키기 힘들어요. 차갑게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와중에 나는 누구인가까지 떠오르게 된다면 이거는 사실 제가 이별을 장려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이미 누군가 새로운 인연이 나를 기다릴 수도 있고 이제 이 매듭을 맺고 또 다른 길을 가라는 운명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헤어지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닐까? 이게 내 감정이 널뛰어서 그런 게 아닐까? 찾아보면 장점도 있는데 내가 너무 나의 생각만 하는 게 아닌가? 내가 사회성에 결여됐나? 내가 관계를 못하고 있나? 자, 이런 것 때문에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징조가 동시에 보인다면 이거는 명백히 내가 떠날 때가 됐구나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 혹은 한 가지 정도만 보여도 슬슬 징조가 보이는구나. 날이 차가워지면 겨울이 오듯이 언젠가 정리해야 될 시기가 오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내가 부부 관계를 이미 맺었다면 이런 징조가 보일 때쯤에 경제적인 자립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사이가 아니라 연인이나 친구 사이라면 조금씩 거리를 두고 이별할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별할 때 이별하지 않으면 좋았던 인연이 악연이 됩니다. 이별할 때 이별하면 그 인연이 추억으로 남게 됩니다. 악연이 아닌 추억으로 좋았던 관계에 소중했던 그 사람, 한때이지만 나와 한 시절을 공유했던 그 사람의 추억을 남기시길 바랍니다.